네, 안녕하세요. 이마영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루돌프를 쓰고 좀 나타나 봤는데요. 오늘도 루돌프와 함께 미국장부터 중국장 그리고 한국장까지 요점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는 그래도 산타는 있었던 듯 싶습니다. AI주들이 그래도 반등을 해주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3%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에 그래도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요, 시장의 자금은 AI 그리고 기술주 쪽으로 무섭게 쏠리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미 경제는 간밤에 그 GDP를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예상보다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면에 소비자들의 심리는 위축되는 모습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금리는 높은데 경기는 불안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확실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떠나는 듯 싶었고요. 그 정답이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AI였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로 돈 뭉치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 밖에도 사실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역시도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우측 상단에 보면은 AMD,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보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협력을 좀 발표를 하면서 AMD와 구글이 삼성 파운드리와 AI 칩 생산 협력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이 흐름에 조금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리하자면은 올겨울 투자자들의 크리스마스 1순위 장바구니 안에 있는 건 바로 AI였습니다. 이 밖에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FDA 허가 그리고 헌팅턴 잉걸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 함대를 만들겠다, 배를 만들겠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테슬라 역시도 오랜만에 좀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증시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한국 증시를 제가 사심을 담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아니 오늘 장 초반에 환율이 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 그 미국 여행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계속 2주 동안 엄청 열심히 환율을 봤거든요. 근데 떨어질 기세는 보여주지도 않고 1,48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오늘 9시에 외환당국이 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진정이 되자마자 바로 좀 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말에 여행 가실 일정 있으신 분들은 이 환율 추이를 좀 잘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일단은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외환당국이 시장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구두개 한마디에 1,450원대 후반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외환당국은 오늘 긴급 메시지를 통해서 원화의 과도한 약세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시장의 쏠림을 좀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480원대까지 상승했었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장 초반에 1,460원대로 좀 내려앉았고요. 사실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금리나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라 고환율이 좀 부담이었는데 그래도 좀 증시에 탄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앞서 좀 체크해봤던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이런 대형 기술주 그리고 삼성의 파운드리 협력 소식 같은 이런 성장주들한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또 수입 비용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에게는 이번 환율 하락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뭔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시각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62원대까지 무려 20원 넘게 하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증시 현재 상황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우리 증시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0.2%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4,126선까지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폭이 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화권 뉴스 4가지 함께 빠르게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크리스마스 앞두고 선물 보따리처럼 찾아온 건지 총 4가지의 헤드라인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전기차부터 반도체까지 중국의 거침없는 공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는요, 중국의 비아디였습니다.
비아디가 11월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221%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턱밑까지 추격을 했고요.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는 11% 넘게 판매가 줄어들면서 비아디와의 격차가 1,600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유럽 시장의 왕자가 바뀔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 함께 좀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는 자율주행 뉴스인데요. 베이징에 새로운 번호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제 베이징시가 중국의 최초로 L3급 고속도로 자율주행 전용 번호판을 공식 발급했다고 합니다. 이 번호판은 자율주행이 진짜 실제로 이 제도권, 도로 위의 제도권을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이정표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현재는 베이징에 위치한 3개의 고속도로로 제한이 되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자율주행 차량의 대량 양산 그리고 상용화를 앞당기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걸로 보이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는 AI, 패권 전쟁이죠. 알리바바가 AMD의 AI 반도체를 최대 5만 개나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미국의 수출 규제 리스크 속에서도 AI 주도권을 좀 놓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성능이 검증된 칩을 대량으로 선점하려는 뭔가 획기적인 전략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동시에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SMIC는 웨이퍼 가격을 10% 인상했습니다. 웨이퍼 생산 가격이 기존 대비 10% 넘게 인상이 된 건데 이렇게 원재료비 상승과 더불어서 대만 TSMC가 일부 구형 공정 라인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파운드리 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 도미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전자기기 전반의 가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한국 증시를 포함해서 좀 해외 동향, 세계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4가지의 소식들은요. 중국 기술의 거침없는 영토 확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도 있었죠. AI 칩도 있었고 칩 가격도 올랐고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실질적인 지배력이 강화되고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 중국 뉴스도 계속해서 꾸준히 팔로우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화권 증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지수를 전달 드릴 때마다 조금 속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후장에 급반등이 나오거나 급하락이 나와서 장 초반에는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바꿔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오히려 이게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신규자들에게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때 신규 매수자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리포트를 제가 어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상해 종합지수 강보합권에서 어제 전일과 동일하게 제자리 거래를 좀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전거래소도 0.1%, 항생도 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특히 항생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휴장인 점, 내일도 휴장인 점 체크해 보셔야겠죠. 자, 일단은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알리바바도 약보합권 파란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텐센트, 알리바바 이 투톱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40달러 선을 좀 회복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돼요. 0.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40 홍콩 달러 선을 좀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메이투안 0.6%대 0.2% 보여주는 AIA 그룹까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크리스마스가 없냐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중국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크리스마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콩 증시 내일 휴장, 한국 증시도 휴장인 점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우리 상해거래소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시총 상해주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폭스콘의 2.3%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거래소까지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CATL이 0.4%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지이노라이트가 2%대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입신정밀의 1%대 상승세 그리고 북방 화창은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좀 되게 재밌었던 게 어제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하나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하나오션을 필두로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장 초반까지 괜찮았어요. 프리마켓까지도 괜찮았는데 조선주가 장 초반 조금 지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시총 상해주 함께 좀 확인해 보면요.
삼성전자 어제 너무 좋았죠. 종가 기준으로 KRX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장초반 그래도 빨간불을 켜더니 이 시각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대 오름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엔캠 이슈가 있었어요. 엔캠이 CATL과 진짜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엔캠을 필두로 중앙첨단 소재라든지 계속해서 이런 2차 전지, 리튬 관련 섹터들에도 훈풍이 좀 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리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 리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면 2차 전지 섹터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좀 갈릴 수 있는 게 일부 종목들은 좀 밀리긴 하지만 대다수가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또 리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바이오주가 조금 아쉽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 170만 원 내주면서 1%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완성차주 상승세 보여주네요. 현대차 2%대 상승 보여주면서 30만 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시총상을 11위부터 20위까지 좀 함께 해보시면요. 신한 지주, 최근에 지주사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이나 마켓나우로 좀 더 확실하고 깊게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상해와 선전 성분 시장, 홍콩 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홍콩 시장은 오늘 오후부터 26일까지 휴장에 들어갑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을 이어가면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인공지능 반도체가 중국으로 밀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수출 통제를 중심으로 작동해온 미국의 대중기술 차단 전략의 실효성이 실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으로 이렇게 좀 꾸며봤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그런 분위기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 차이나 마켓나우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김승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하영 ERM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차이나 마켓나우 크리스마스 이브 순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좀 기분 안 좋은 뉴스부터 좀 여쭤볼까 하는데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였어요.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삼성 최초 반도체 기술 유출을 또 창신 메모리가 또 연관이 됐다 이런 소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창신 메모리 관련 뉴스를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이 창신 메모리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을 때도 이 중국 내에서 최초로 D램 개발에 착수했고 또 성공을 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나노급 D램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IPO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역시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삼성 기술을 좀 유출해서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참, 네. 이 뉴스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중국이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뭐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반도체 유출 뉴스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OLED 관련해서 또 BOE랑 관련된 뉴스도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B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긴 케이스고요. 근데 이번에 CSM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워낙 자체 칩 개발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가다 보니까 좀 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네. 어쨌든 중국은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좀 대국의 면모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 7, 80년대에 처음에 반도체 사업을 할 때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일본에서 기술자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주말마다 기술 가이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기술료를 좀 지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일본이 반도체를 전 세계로 석권을 했을 때 하이닉스랑 또 이제 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 하이닉스도 이 유출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은 무죄라고 나왔지만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제 금액을 지불은 했습니다. 그런 이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거를 뭐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좀 이런 게 중국에서 좀 공식적으로 한국이랑 어떻게 좀 뭐 기술 라이센스가 됐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협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좀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창실 메모리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또 IPO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또 기술 유출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공정 기술을 또 인터넷상에서 뭐 적거나 또 유출하면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년간 자필로 써가지고 또 창실 메모리 측에 전달을 하고, 뭐 삼성의 연봉이 한 3-4배 정도를 주고 뭐 자녀분들을 국제학교에 입학시켜주고 어마어마한 지원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갈수록 수법이 좀 교묘해지고 굉장히 좀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를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중국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좀 이 부분을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마 지금 네. CSMT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문제가 불거져도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CSMT가 내년에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번 주에 이제 여의도에서 중국 테크 애널리스트가 와서 IR을 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질문한 게 CSMT의 IPO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디램 가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데는 유일한 리스크가 지금 중국이거든요. 근데 적자가 너무 심해서 IPO가 불투명하다는 이제 얘기가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됐고요. 아마 그게 DDR5랑 HBM을 같이 이제 개발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상장을 하고 나면 아마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뭐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소송을 걸 수가 있고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 화면을 보시면 제가 뉴스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최근에 이제 해외 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만 거의 뭐 96건이 좀 넘어가고, 이번에도 엄청나네요. 이 삼성의 기술 유출로 인해서 피해액이 거의 20에서 25조 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피해액이 나왔지만 저희가 이걸 단순히 좀 보상받을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네. 삼성에서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제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이거에 대한 이렇게 이 잘못을 지른 이제 그 직원이 총 10명이 제가 알기로는 구속이 된 맞아요. 걸로 알고 10명이 있는데 기소됐다고 한국 직원도 나오고 있고 있죠. 중국 직원도 있는데 네. 이걸 어디까지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거냐 이런 것도 좀 투명하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중국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자꾸 이런 소식들만 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최근에 이 엔비디아 H200 수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블랙웰은 수출 안 한다, 좀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이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참 방법을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블랙웰을 사실은 좀 물쓰듯 쓰고 있었다. 뭐 싱가포르나 또 동남아시아 국가를 우회해서 이렇게 좀 블랙웰을 물쓰듯 펑펑 쓰고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이에 반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작년에 이제 이거에 대한 레포트가 굉장히 이제 뎁스 있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레포트를 읽다가 이제 너무 웃음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화장품으로 보따리상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놓고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임산부의 뱃속에 아이고. 이제 가짜 임산부처럼 흉내를 내거나 뭐를요? 그 칩을 안에다가 넣거나 오. 아니면 이제 킹크랩 박스 안에다가 그 킹크랩 안에다가 이제 그 살 부분을 도려내고 거기다가 칩을 넣어서 이제 캐리를 하고 한 이제 어떤 사례들이 많이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정말 방법이 네. 가장 엄청난데요?
각색이네요.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요. 아니,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기술 개발에 전념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지금까지 생각도 들어요. 네, 보시면 그만큼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하고도 지금 거의 한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거 보면 참 이게 반도체 기술이 그냥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만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기술이 정말 이게 뭐 항상 저희가 중국 때문에 리스크라고 언급은 되지만은 아직은 여전히 진입장벽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 엔비디아 루빈 칩이 출시가 되고 나면 아마 중국하고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텐센트가 우회적으로 이제 칩 확보를 맞아요.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에서, 네. 일본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확보를 한 거고 또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지금 호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3자의 최종 고객은 텐센트인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 회사가 원래 데이터 센터를 사업을 했던 회사가 아닙니다. 마케팅 솔루션 했던 데이터 섹션이라는 회사고요. 아마 신생 회사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뭐 중국 빅테크 민영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너무 급하고 또 이거를 AI를 투자를 안 하면 아무래도 뒤처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우회가 됐던 어쨌든 최대한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3일 동안 텐센트의 이제 그러니까 일본을 우회해서 칩 확보를 한 거랑 그다음 두 번째는 알리바바가 AMD랑 칩 계약을 맞아요. 하겠다고 발표가 그랬죠. 났고 네. 또 오늘 아침에 바이텐덴스에서는 엔비디아의 H200이 수출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구매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은 중국의 그 기술 굴기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한국에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반도체는 역시 최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 세미나가 있고 난 후에 다음 날 삼성전자가 진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창신 메모리 세미나 이후에요? 이제 오.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꼭 이 이유는 아니겠지만은 이번 사이클은 이제 중국이 기술 굴기를 하는 거는 많지만은 여전히 이번 섹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가 반도체 섹터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중국보다는 한국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 정황상 좀 바른 네.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기술 유출 사건의 거의 뭐 70%가 중국 관련된 이슈라고 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삼성의 10나노 디램 유출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삼성의 OLED 기술 또 유출 문제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대책 마련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 측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서 이런 좀 기술 유출을 같이 좀 방지하고 함께 발전하는 그런 형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역시 한국 반도체가 최고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의 기술 유출 관련된 이슈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투자 인사이트에서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넓혀보는 시간이죠.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토크 주제는요. 토크 주제도 역시나 AI 관련된 기술 관련된 주제인데요. 중국의 AI가 바꾸는 의료 현장, 중국의 AI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AI 헬스케어는 뭐 기술 유출돼서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네. 중국이 굉장히 선진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이제 저희가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이 원격 의료에 관련된 이슈가 맞아요. 많았는데 그쵸. 한국은 아직도 제도권의 허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지 잘 못하고 안 되고 있는데 있죠.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아주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좀 활성화되나 싶었는데 아직 좀 가로막혀서 못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또 인구도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땅도 크고 하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어차피 이런 기술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중국의 이 AI 헬스케어 시장이 현재 어떤 현황인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은 네. 이제 AI 헬스케어 시장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의료 관련, 제약 관련, 바이오 관련 이제 이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이제 의료보험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같이 의료보험,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80%가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의 이제 보장이 80%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료가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2%고요, 임금에. 굉장히 좋네요. 그다음에 네. 기업이 부담하는 게 6%인데 이거는 도시별로 좀 상이는 합니다. 이제 북경, 뭐 강주, 상해 이제 일선 도시에서도 이제 소득 수준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6%에서 한 8% 정도 이제 좀 도시별로 다르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기업이 더 부담을 하는 거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률이 적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2% 내가 이제 납부하는 그 건강의료보험료가 이 본인의 의료보험 카드에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거는 기업에서 부담한 그 부분에서 이제 혜택을 받는 거고요. 개인이 이제 그 카드에 적립이 된 거는 내가 약을 사거나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 계좌에서 이게 디스카운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에서 이거를 가족 간에 통합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적립된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젊은 세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내가 우리 부모님이 약을 짓는데도 비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 AI 이제 그룹들이 그 혜택을 본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중국도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미국이나 이제 서방 국가들은 거의 개인 보험 위주로 좀 되어 있고 저희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PD님도 이제 예전에 캐나다에 계실 때 의료보험 관련해서 병원에 가셨을 때 엄청 몇백만 원이 깨지셨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국이나 이런 중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좀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네. 서방 국가 같은 경우는 민영보험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영보험에서도 아무래도 보장제도는 많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득 대비 좀 부담이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높은 편이고 맞아요. 근데 이게 아시아 국가는 전반적으로 좀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러운 거는 중국은 건강보험료가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제 300%라는 이제 상한선이 있고요. 도시 임금에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2%를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 돼도 5천만 원이 되든 그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 중국이요? 입장에서는. 네. 중국에서 유학하셨잖아요. 네네네. 대학교 나오시고 유학생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중국도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기는 네. 했는데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네. 외국인은 모든 비용의 2배를 냈습니다. 아이고. 예를 네. 들면 관광을 하든 어디를 가든 간에 외국인은 당시에는 모든 비용을 2배를 냈는데 현재는 아마 중국에 가는 유학생분들도 아마 그 거주증이나 뭐 이런 발급받는 분들에 한해서 뭔가 혜택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한국 분들도 보통 자기의 본인의 사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고 그렇군요. 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한국 가서 건강보험 이제 건강 이제 검진을 받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자, 유학생들에게는 좀 박하지만 그래도 중국과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표적인 중국의 이제 AI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또 워낙 많고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AI로 통한 헬스케어 기업들 어디가 좀 각광받고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19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이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징동 헬스케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 건강 헬스케어가 네. 있고 아마 중국을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핑안국다타라고 이제 또 핑안보험 밑에 있는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총 3개인데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저는 향후에 굉장히 이제 더 성장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한번 자료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볼까요? 네.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다들 제미나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제미나이랑 챗GPT가 이제 단점이 중국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지가 않아서 네. 제가 자료는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데 네. 제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물류 회사의 이제 물류 로지스틱스, 트럭에다가 이제 이 로고를 넣어줬는데 기가 막히네요. 징동그룹이 저희가 그때 배달 플랫폼 공부를 했을 때도 그렇지만은 징동그룹이 물류에서는 중국의 내에서는 1위입니다. 네. 가장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헬스케어 본업에서도 이 그 약 배달하는 데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매출 상세 구조를 보시면 이제 약국 매출이 80%고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의료 서비스가 매출의 약 20%인데 향후 저희가 징동 헬스케어를 보실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이 온라인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이제 징동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지만은 약을 완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약을 픽업을 할 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배송을 하는 거,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프라인 또 약국하고 연계돼서 또 이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아무래도 약이다 보니까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복제약 중국은 이제 워낙 짝퉁도 많다 보니까 이걸 어쨌든 간에 보장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징동하고 알리바바가 어떻게 보면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뢰도에 어느 좀 정도 영향도 보상을 좀 있는 해주는 거는 거군요.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약을 제가 처방을 받으면 1선, 2선 도시는 거의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다 배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픈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한국은 제가 아무리 아파도 옆에서 약 사줄 사람이 없으면 직접 나가서 병원에 가서 저 병원 많잖아요. 네, 병원은 약도 많은데 또 많고. 어쨌든 걸어서 네. 나가야 되는데 중국 그러지 같은 않다. 경우에는 네. 집에서 핸드폰으로 이제 상담하고 약을 처방받을 수 그렇군요. 있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장점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이 아닌 이상은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당뇨나 고혈압 그러니까요. 같이 만성질환. 정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약을 처방받아야 네. 되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굉장히 네. 유용한 서비스인 거죠. 이제 온라인 유료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온라인으로 유료 상담을 하는데 채팅 상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상 상담이 있는데 보통 뭐 한 건당 뭐 감기 이런 두통 이런 거는 뭐 처방하는 거니까 뭐 2,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3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실제 의사분이 해주는 건가요? 실제 아니면? 의사분이 하고 실제 있습니다. 의사분. 이제 바이두도 그렇고, 저 징동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핑안도 그렇고 자체 의사 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24시간 동안 실시간 상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게 가족 의사 구독 서비스인데 이제 패밀리 닥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주치인 건데 그러네요. 한국에서는 네. 굉장히 고가여서 이거를 이제 이용하기가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데 주치 왕진에서 예전에 재벌분들 많이 맞아요, 드라마에 맞아요. 나오는 그런 저희가 항상 시스템이었죠. 병원에 가면 네. 가족력을 적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가끔 또 부모님 가족력을 정확하게 모를 그럴 때도 수 있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족 의사 구독 서비스가 처음에 징동에서는 연 18만 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줬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제 건당 비용을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는 10만 원대부터 지금 60만 원까지 지금 단가가 올라가는 상태의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방문 검사인데요. 이제 뭐 노약자 그다음에 시골에 있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사니까 방문해서 뭐 진단 키트나 뭐 백신 같은 거를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이거는 뭐 어느 나라라 있는 거니까 건강검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이 서비스로 인해서 지금 징동 헬스케어가 이번 3분기 실적만 보시더라도 매출액은 한 28%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영업이익이 1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약을 구매를 해와서 재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 유료 의료 서비스는 어쨌든 BEP 매출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영업이익에 들어가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인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네. 징동이 지금 현재 2억 명 정도 돌파했고요. 이게 중국 내에서. 네.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평균 일 50만 건인데 여기에 이게 허수가 아니라 80% 이상이 유료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이건 정도죠?
구독료가 이제 이거 케이스 바세. 아까 전에 뭐 상담 간단하게 하는 건데 2,000원 한국 돈으로 하면 2,000원도 있지만은 뭐 고가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 있는 비싸네요. 거죠. 가족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가격이 뭐 저렴하든 고가든 간에 이게 허수가 아니라 80% 이상이 이제 유료 회원들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마 한 5억 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직 성장률이 더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럼 다음이 알리바바인가요? 네.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재미나이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트래픽. 예, 보시면 왜냐하면 이제 타오바오랑 이제 티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트래픽을 많이 일으켜서 이 회원들을 모집하는 거 의미를 진짜 둔 것 특징을 같습니다. 잘 잡네요. 네, 그래서 재미나이가 너무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이제 매출 상세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의약품 아까 전에 징동은 80%였고 여기는 이제 85%고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매출이 12%입니다. 근데 여기가 대부분이 입점 수수료, 그다음에 광고비. 그러니까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여기에 광고를 붙이려고 하는 뭐 이제 입점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구조고요.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알리바바가 징동에서는 약간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알리바바는 아무래도 트래픽이 많다 보니까 이제 활성 이용자 수가 좀 이제 징동 헬스카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 그렇죠. 거죠.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니까. 네.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자 보면 이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징동 헬스인데요. 그래도 이제 알리바바 회사랑 이제 비교를 해서 보자면 징동 헬스 같은 경우는 물류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매출 규모도 그렇고 이제 아마 제가 뒤에서 핑한 굿닥터를 얘기하고 난 후에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제가 비교를 할 텐데요. 그래서 알리 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 때문에 광고 수익이 좀 높은 편이죠. 핑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한 굿닥터라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졌던 종목이고요. 평안보험 산하에 있는 네, 건가요? 산하에 있는 게 맞습니다. 왜 발음은 핑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안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게 거예요? 이제 그 한자로 평안이라고 한국말로 했을 때 평안인데 중국어로 평안보험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네, 이제 중국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발음이 핑안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네이버명에서는 핑안 헬스케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의료 서비스가 여기는 이제 45%고 여기는 이제 뭐 처방전까지만 발행을 하는 거고 징동이나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이제 약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배달이나 이런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서비스, 이제 검진이나 영양 상담인데 이거는 대부분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핑안그룹이 아마 금융사 그룹사 직원분들이 아마 한 4억 명 정도 4억 명이 그래요? 네. 4억 명이 아니죠. 4억 명이면 엄청난 건데요. 4천만 명이 네, 거죠. 네. 이제 그 중에 네. 아마 지금 10% 내외가 이 핑안보험을 이제 구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레드 컬러라고 표시해 놓은 게 이게 요양시설하고 연계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매출액은 비중은 적지만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중국에 가보시면 그 그러니까 요양원이 좀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게끔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처럼 뭐 이제 만가구씩 이렇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이 요양원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한국의 의료기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 가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런 시설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투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 좀 주가 흐름 차트도 보고 싶고 지금 이런 기업들이 또 매출이나 이익에서 더 큰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해외도 좀 진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나요, 이들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의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미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AI 헬스케어 이제 이런 징동이나 알리바바와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텔레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로 지금 중국 외에 대부분 국가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중국의 이 시장을 기업들한테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남아 국가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체인 보시고 저희가 차트 한번 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징동헬스가 지금 시총이 31조 1위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14조고요. 핑하는 5조입니다. 근데 밸류로 보시면 징동이 29배, 알리바바가 34배, 핑하는 지금 100배가 넘었는데요. 핑한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적자였다가 이제 매출액은 줄더라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사업권을 재편을 하면서 작년에 흑전에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 회사들이 상장했을 때 밸류를 펄을 100을 이상 넘게 받았었어요. 이게 정부 높았네요. 정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미국 회사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텔레닥이 이제 그때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그때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밸류가 제가 알기로 거의 70배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적정 밸류로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군데 회사 중에 보시면 마진율이 가장 좋습니다. 8%대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는 거죠. 저희가 함께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좀 종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흐름 함께 체크해 보는 거죠. 진동 네네. 그리고 핑안 헬스 또 다른 알리바바까지 함께 체크를 네. 해볼까요? 네. 저희가 진동 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차트를 지금 제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차트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트에도- 일봉으로 보시면 네. 이제 좀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지금 중국의 주식 시장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지금 10월 달 초부터 계속 조정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정이 선방했죠. 네. 양호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 보시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저희가 이 홍콩 달러 갔을 때가 퍼가 100배였던 거고 현재는 뭐 한 28 정도 되니까 저는 부담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리바바 헬스케어 주가를 한번 볼게요.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리바바가 아니라 알리바바 건강기술이죠. 아래쪽에 있었네요. 네. 네. 알리바바 헬스. 알리바바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일봉을 보시면 이제 지금 진동이랑 거의 이제 주가는 비슷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봉을 보시면 이제 조정을 받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이제 진동에 비해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진동이 이제 성장률이 더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알리바바보다는 진동이 좀 흐름이 더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핑안 굿닥터인데요. 핑안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네.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이름이 이제 워낙 이제 박혀 있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봉이랑 주봉이나 지금 주가는 거의 뭐 너무 처참한 주가 흐름이 좋진 않네요. 네, 않죠. 근데 이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저의 뷰를 드리자면 저는 탑픽은 진동 헬스케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진율 개선이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그렇고 향후에도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엔 두 자리 숫자가 내년에 초과를 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네. 자체가. 근데 나는 바닥에서 정말 턴어라운드 하는 거에 강력하게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핑안 헬스케어가 글쎄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주가로서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 제가 이제 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가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도 사용하기 굉장히 이제 편하게 된 상황이고 그렇죠. 네. 정보도 너무 검색하기 쉽다 보니까 네. 아마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 이상은 다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각 전문가들이 이 종목들을 어떤 뷰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매매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더 알려주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AI 헬스케어에서는 또 이 세 종목에 좀 밸류를 많이 주셨는데 약간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AI 헬스케어 분야에서 진동, 알리 그리고 핑안 보험을 말씀해 주는 사실 AI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또 미국이 좀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좀 굳이 중국 종목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오늘 정말 좀 크게 와닿았던 게 그 제가 오늘 이제 관련해서 그 삼성 기술 유출 관련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뭐죠? 그 딥시크에 네. 관련된 이슈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요. 딥시크는 중국 관련 회사잖아요. 촌스럽네요. 그래서 이제 제 화면을 보시면 이게 관련된 기사나 뭐 관련 자료가 있냐 물어봤더니 다른 챗GPT나 이제 제미나이는 관련된 기술 관련된 유출 사건 사고 뭐 쭉 알려줬는데 이제 딥시크는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은 뭐 이렇게 지식개발권 보호를 중시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해서 아예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역시 중국 AI의 이런 약간 리스크 요인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공감이 네. 많이 갑니다. 네. 이제 지금 최근에 보시면 Q1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재미나게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정렬하고 주장은 하고 있죠. 있지만은 네. 이제 타국가에서 쓰기가 맞아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있거든요. 저도 이제 딥시크 때 돌풍을 일으켰을 때 네. 핸드폰에 이제 그 깔았다가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PC에서만 이제 검색용으로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허들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어떤 보완적인 부분을 각 나라에 맞게끔 또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힘들지 몰라도 동남아 국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남미는 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맞아요. 추가적으로 차트 네. 한번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네. 이제 여기가 이제 힘스앤허스라는 미국 AI 회사이고요. 헬스케어 네, 기업이군요. 그 네. 코드명이 HIMS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주가들이 징동 헬스케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그래서 텔레덱은 뭐 워낙 많이 아시니까 그래서 이 힘스앤헬스랑 텔레덱이랑 좀 구분을 해서 중국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회사들을 이제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회사랑 미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AI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래요? 뭐냐면 네. 지금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네. 아마 1인당 최소한 3개에서 5개 이상을 드시고 맞아요. 뭐 없으면 10개 안 이상에 되죠. 드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는데요. 네. 그게 어떤 분한테는 효과가 좋은데 어떤 분들한테는 효과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이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일일인 할 수는 없지만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나오는 표본을 10개로 이제 나누어서 내가 유산균을 먹지만은 유산균을 검사를 하고 난 후에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선택을 하게끔 지금 이제 도입을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징동하고 알리바바랑 핑한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가족력을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족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가 향후에 이 사람들의 가족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나 이런 거를 이제 AI 뭐 신약 개발 회사들하고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회사들하고도 이제 이런 사업 부분이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이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건 아마도 중국 정부에서 열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네. 지금 현재는 밸류는 하단에 있어서 아마 상승을 해도 내가 수익률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 한 50% 이상 정도 내에서만 아마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제가 50 이상까지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AI나 아니면 뭐 신약 기업하고 해서 이런 AI 플랫폼의 도입에 이 기업들의 데이터가 사용이 된다고 하면 아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이제 고고 행진을 할 수 있는 이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AI 헬스케어 중국 기업들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징둥, 알리 헬스케어 그리고 핑한 헬스케어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향후 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향후 움직임도 체크해보고 주목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중국 기업 이슈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분 날 어떤 중국 이슈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오늘은 먼저 비아디에서 나온 이슈부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아디의 11월 유럽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무려 200%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 기준으로 비아디의 11월 등록 대수가 무려 2만 1,000대를 넘어서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1% 증가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반면에 테슬라와 비교를 해보자면 테슬라는 이 11월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했을 때 12% 정도나 빠지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EU 지역만 딱 놓고 봤을 때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서면서 격차를 벌리는 듯한 흐름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기준으로도 비아디는 3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아디의 이러한 성장 배경으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다양한 차종 라인업, 현재 시장에 딱 맞는 공략 전략 등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비아디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0.05%대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다음 소식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가 이번에는 AMD의 AI 가속기 칩 MI308을 대량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알리바바는 향후 약 5만 개 규모의 주문을 검토하면서 클라우드나 AI 인프라 확장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움직임은 최근에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 완화 조치 이후에 나온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MI308은 미국 수출 규제 기준에 맞춘 중국용 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AI
AMD CEO와 중국 상무부 장관 간의 회담도 이 관련된 논의를 반영하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알리바바는 전통적으로 원래 엔비디아 GPU에 의존을 해왔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이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대체 공급처 확보 차원에서도 이번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방안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소식에도 계속해서 귀추를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알리바바의 주가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는 0.8%대 약세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죠. 차이나의 바오안 그룹과 그 그룹의 자회사로 꼽히고 있는 BTR 뉴 머티리얼즈가 주요 음극재 업체인 산산그룹의 구조조정에 참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회사는 이제 재무 실사 그리고 투자한 제출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산산그룹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올해 초에 법정 관리, 다시 말해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BTR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음극재 공급사인데 무려 15년 연속해서 글로벌 출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구조 조정이 성사가 될 경우에는 중국 내 음극재 시장에서 집중도가 더 높아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규모의 경제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최종 결과가 아직까지 나온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향후 협상 진행 상황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모그룹인 바오안그룹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는 0.5%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중국 종목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자 중국 기업 이슈들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아주 획기적인 또 정책이 좀 발표가 되면서 네. 또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하지만 네. 그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즘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부양책이 나온다거나 호재성 이슈가 있으면은 지수가 바로바로 반응이 나와서 도파민 도는 매매가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잠잠한 편입니다. 일단은 지수로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대로 상승폭을 줄여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계속해서 팔면서 지수는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을 보더라도 오늘장 상하락 종목들이 조금 섞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0.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수는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의 움직이를 보면 11월부터 계속해서 니케이 지수가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 내에서는 온도차가 돋보이는 가운데 오늘 자동차도 좀 약세고요. AI주 내에서도 소프트뱅콕이 1% 약세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이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변동성이 큰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일본 시장까지 아시아 시장 흐름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또 체크할 종목과 이슈가 있어서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중국이 좀 뭐니 해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긴 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있어서는 좀 정말 최고다 좀 이런 생각이 함께 듭니다. 제 화면을 함께 보시면 이제 오늘 관련 뉴스가 좀 나왔는데 중국이 또 태양광 관련해서 많은 발전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지만 저희가 관련된 산업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패널 대신에 그 건물 외벽을 투명 창으로 만들어서 이 투명 창을 패널로 사용한다 이런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와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마 저게 저희가 그 여의도 가시면 정경련 건물이 다 그 유리로 유리 패널이 되어 그게 있잖아요. 태양광 맞아요. 흡수하게끔 해서 전력을 60% 이상 절감하는 효과거든요. 네. 아마 제가 지금 뉴스 보고 나니 상세 내용은 좀 안 나와 있는데 저게 네. 필름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저희가 정경련에서 쓰는 효과랑 좀 비슷한 그래요? 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중국은 뭐 워낙 과학자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술, 그러니까 신기술의 개발에 뭐 한국보다 앞서 있는 거는 맞는데 저게 관련주가 뭐가 이제 생각이 저는 지금 딱히 나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리자면 폴리실리콘이 지금 최근에 업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이제 태양광 업체들 주가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OCI 홀딩스 보시면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비철 금속뿐만 아니라 이 폴리실리콘 관련된 이제 종목 그 주가들도 나쁘지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SMIC 앞서서 이제 종목 이슈 또 헤드라인에서 또 하영 캐스터가 짚어주기도 했는데 SMIC가 이틀 전에 급등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가격 인상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주가가 그동안 좀 바닥에서 좀 횡보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고점에서 이제 뭐 대만, 일본, 미국, 한국 테크 다 릴레이 나오는데 중국만 역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SMIC가 어쨌든 어제 제가 상승을 하길래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그 장 마감하자마자 중국은 항상 장 마감하고 난 후에 호재를 올리는 것 같아요. 마감하고 난 후에 디램 가격 인상 10%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데 삼성전자 지금 100%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미비하지만 어쨌든 지금 하락하는데 이 주가 가격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함께 네. 화면 보실까요? 오늘 이제 오전에 아마 4%대 상승을 하다가 전반적으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지금 2%대 상승을 나타내고 네. 있는데 어쨌든 내려가는 거를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워낙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은 저는 여전히 반도체는 SMIC보다는 한국 주식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한국 반도체에 대한 또 긍정적인 포인트도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중국 기업에 대한 또 한국 리포트 그리고 원자재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의 LPR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와 관련한 리포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PR 발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11월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내년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를 이어갔고요. 11월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단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중국 정부는 이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중국 정부가 단기 부양 대신에 내수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좀 규정을 하고요. 구조적인 개선 정책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LPR 금리를 동결하면서 통화 완화 기대에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시 측면에서 보자면 신형 인프라와 첨단 그리고 전략 신흥 산업이 우선적으로 정책 수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으니까요.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원자재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금 가격이 어제도 0.8%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4,400달러 선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트로이온스당 4,500달러 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까닭인데요. 미국의 GDP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금 가격에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간밤에는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 성장세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간밤 미국의 3분기 경제는 연율 기준으로 4.3% 성장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좀 웃돌았는데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초 베네수엘라를 출입하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서 봉쇄를 발표했다는 점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는 0.8%대 상승해 통당 12,000달러 선에 올라섰는데요. 공급 부족 우려에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말 중국 재련기업의 감산 소식 발표 그리고 미국의 전기동 관세 부과 우려가 재부상했다는 점도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원자재 시장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중국의 소매점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홍콩은 이제 오늘 오후부터 26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휴장인 가운데 내년도 중국의 공휴일 일정이 발표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뭐 방학 수준으로 휴일이 많던데 관련해서 최근에 그래서 뭐 여행, 항공, 소비주들 많이 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던데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도 임시공휴일 지정하지 말고 맞아요. 미리미리 네.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요.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지금 캐스터님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지금 내수 부양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고요. 아마
그 2월 춘절 전에 지준율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위안화 강세가 나오는 것도 좀 그런 정부의 정책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함께 화면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그 백화점 이런 상점을 하는 종목인데요. 복권 동백 그룹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아마 이거는 복권성 그 하문 테마랑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문에서 그 중국 남방 쪽에 있는데 거기서 대만이 가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차트 보시면 최근에 소매점들이 주가가 좋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도 이제 합비백화점이라는 종목입니다. 백화점주.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종목을 어쨌든 매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소매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다른 소비주 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저희 패널에 그 젤링 전문가께서 아마 하이난다오 그 자유무역과 맞아요. 네. 관련해서 다뤘을 텐데 저는 CTG 면세점을 가장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도입되고 난 후에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고 숫자가 나타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면세점은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본토 대비 10에서 15% 저렴하니까 지금 금사로 많이 가신대요, 중국 분들이. 맞아요. 금이 예. 엄청 싸대요. 본토 대비 한 15%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CTG 면세점은 계속 유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금 가격도 오르는데 여행 겸 하이난 가서 그러니까요. 금이라도 사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자, 어쨌든 중국의 휴일, 긴 연휴를 앞두고 소매점주 특히 백화점주 상승 영향과 함께 CTG 면세점 언급 많이 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 시장 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오늘 마지막 오전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은 오전장 흐름보다는 훨씬 더 좀 주목을 하면 좋을 만한 엔화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엔화 환율이요. 지금 화면을 보면은 940엔대까지 조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일본 엔화가 고장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본 엔화가 중앙은행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에 발목이 잡히면서 주요 통화 대비 기록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 개입 가능성을 거듭 좀 경고를 했지만 이를 좀 무시하고 스스로 갈 길만 좀 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달 10일에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그리고 미국은 10일 기준금리 내렸죠. 그리고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양국의 금리 격차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년 만에 좀 최저로 좀 줄어들면서 엔화 약세 기조가 주춤해질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엔화 가치가 그때 대비 1.5%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엔화가 고장났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인데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160엔을 바라보고 있고요. 일본의 최고 외환 당국자까지 나서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좀 선택한 이유는요. 조금 전에 BOJ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원칙적으로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을 할 거라는 이런 의사록의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엔 환율 역시도 계속해서 좀 변동을 보이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가권 지수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지수 자체는 보합권에서 또 니케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권, 대만의 수출액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11월 외부 수출액이 공개가 됐는데요. 또다시 역대 최대입니다. 그들에게 역대 최대가 좀 기본값인 듯한 느낌인데 일단은 역시나 AI 수요가 핵심 동력이고요. 올해 매 순간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권지수의 3개월의 흐름을 보면요. 이 역시도 26,000선을 좀 뚫어내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 28,000선, 29,000선까지는 좀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갇혀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함께 좀 체크해 보면요. 변동은 없긴 하지만 오후장에서 혹시 상승세를 키운다든지 혹은 하락 전환할지 이 부분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전장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의 ETF 수익률 오늘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중국 시장 움직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품은 인버스 상품이 유일한 상황인데요. 타이거 차이나 CSI 300 인버스 합성형 상품이 1.5%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라이즈 차이나 H 선물 인버스 환해지형 상품이 1.04%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왔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품 중에서는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환해지형 상품이 0.7%대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간 수익률이 1%대 수준이고요. 1년 수익률로 살펴보셨을 때는 32%대까지 오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구성 종목단에서 살펴보시면 대형 기술주 그리고 주요 금융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텐센트의 비중 2% 정도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알리바바나 샤오미의 이름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의 이름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공상은행이라든지 오늘 이야기가 나왔었던 평안보험, 비아디 등의 이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를 해보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ETF 수익률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차이나 마켓 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에서 저희 채널 검색하셔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연휴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